4.16 해외연대와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이 함께 준비한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추모하고 기억하고 약속하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추모식에서 사회를 맡게 된 4.16 해외연대 김미라입니다. 2014년 4월 그 참담했던 날 이후에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8주기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는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촛불과 세월호 희생자들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외면했고 희망은 절망으로 약속은 배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린 진실의 끈을 더 세게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조금은 외롭지만 그래서 조금 더 간절한 싸움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묵념 순서인데요. 하늘의 별이 되어서 8년이 지난 지금도 더 밝게 빛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기억하고 추모하는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묵념.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바로 다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금주님께서 추모사 해주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사. 2022년 올해도 어김없이 4월 16일이 찾아왔습니다. 250명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잊지 않겠다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의 노란 리본들이 4월의 바람에 흩날립니다. 8년 전 오늘을 기억합니다. 맹골수로 차디찬 바닷속에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우리는, 온 국민은, 전 세계 시민은 이 잔인한 상황을 그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푸른 꿈을 꾸며 재기발랄했던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그곳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가는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흘렀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에는 8년 내내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절규했습니다. 단식과 풍찬 노숙을 마다하지 않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슬픔 가득한 가슴으로 절망을 뒤집어 진실 규명에 대한 희망의 노래를 부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고통을 삼키며 무대 위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이를 보낸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캄캄한 세상, 비바람 앞에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오늘도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침몰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가 권력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던 촛불 정권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맹골수로 저 깊은 바닷속에 잠긴 채 진실을 밝히려는 고군분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4월의 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따뜻한 봄이 아닙니다. 살랑살랑 얼굴을 스치는 4월의 봄바람은 우리 아이들의 얼굴, 우리 아이들의 못 이룬 꿈,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못다한 약속을 불러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304명의 생명이 꺼져갔던 4월 16일을 다시 맞으며 진실규명은 살아있는 우리의 목숨을 압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우리 해외 동포들은 우리의 몫을 다하기 위해 희생자 부모님과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굳게 믿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영롱한 별로 반짝이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밤도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생명 존중, 인간 존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못다한 8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계속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대하는 손과 손에서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만들어낼 힘이 있음을 느낍니다. 진실이 승리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온 천하에 드러나 참사의 책임자가 처벌되는 그날, 우리는 진정 아이들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의 목, 진실 규명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6일 4.16 해외연대. 네, 이금주님 추모사 고맙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8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절대 할 수 없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함께, 4.16 해외연대는 함께 부모님들과 유가족분들과 함께 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추모의 마음을 넋두리 하듯이 한 편의 시로 이유진님께서 추모시 해주시겠습니다. 세월 기억. 추모 글을 쓰고 싶은데 추모할 말을 찾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날의 이야기를 찾아보다가 너희들이 남긴 마지막 말들과 망연한 가족들의 모습에 슬픔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펑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알고 싶었다. 그 봄에 그렇게 떠나보낸 이유를. 아무도 제대로 구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속절없이 보낸 까닭을.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며 동조 단식을 해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질 줄 알았다. 그 봄에 떠났던 여행길이 삶의 마지막 여행이 되어버렸지만 촛불 광장의 별빛으로 다시 반짝이는 너희들과 함께 이겼다고 생각했다. 승리는 없었다. 우리가 찾던 진실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다. 우리가 부르던 수많은 구호에도 침묵만이 들려왔다. 기어이 지난 겨울에는 그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책임자마저 세상 밖으로 나왔다. 누가 용서했다는 것인지. 기억은 희미해지고 잊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지지만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다가 그 사랑과 꿈이 잠겨버린 바다를 떠올리다가 또 눈물이 흘러. 잊지 않을게. 기억하는 걸로 무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기억하고 추모하며 끝까지 함께 있을게. 이 봄이 지나도 잊지 않을게.
네. 심장 곳곳에 닿는 아픔, 또 미안함, 분노, 다짐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해주신 추모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진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4.16 해외연대에서 준비한 추모 영상입니다. 4.16 해외연대는 세계 각 나라, 도시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함께 행동하는 활동가들의 연대체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 구석구석, 전 세계 각각 모든 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함께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을 우리는 약속합니다. 추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틀란타에서 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완수하라.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신명이 가도 아무도 많은 세월 흘러도 보고픈 얼굴들 그리움이 우리가 숨겨놓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세월호 진상규명 끝까지 함께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끝까지 함께합니다.
우리는 미국 LA 내일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을 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기가 국가 범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성역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304명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재난과 참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20대 대통령과 여야 정당에 요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하라. 대통령 기록물 공개 및 세월호 참사 자료 기록 모두 공개하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의 진상조사 임무 정폭 지원하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하라. 중대 재난 참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공권력 남용 처벌 관련법을 개정하라. 피해자 권리 보장 독립조사기구 상설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해바라기 같은 웃음을 띠고 꼭 안아주고 했던 간호사가 꿈이었던 고혜인. 혜인아, 아빠의 보배,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끝없는 잔소리꾼인 꽁민지, 가수를 꿈꾸었던 김민지를 기억합니다. 민지야, 초등학교 때 점토 교육 강사 자격증을 딸 정도로 손재주가 좋고 만들기를 좋아했고 사서가 되고 싶은 꿈을 간직했던 김민희. 민이야, 분위기 메이커로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민을 들어주던 친구들의 고민 해결사 오케이걸 김수경. 수경아,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네, 4.16 해외연대의 추모 영상을 보셨습니다. 4.16 해외연대의 추모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침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 모두가 처벌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힘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1부 추모식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고요. 2부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기억여행을 함께 하실 텐데요. 기억여행을 함께 떠나시기 전에 기억여행에 대해서 극단 노란리본의 감독님이신 김태현 감독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연출을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이렇게 4.16 해외연대 전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저희 극단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제 관람하게 될 기억여행이라는 연극은
작년 4월에 참사 7주기를 맞아서 저희들이 새롭게 창작해서 제작한 네 번째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지난 8년 시간 동안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이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 지난 8년의 기억 속에 몇 가지 장면들을 연극으로 만들어내고 8년간 세월호 가족분들이 시민분들과 함께 걸어왔던 여정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들을 남겼는지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8년의 여정을 담다 보니까 이제 묵직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미있고 말랑말랑하고 좀 가볍게 이야기해 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으로 관람하시면서 네, 최대한 편안하게 어려워 마시고 웃을 곳은 웃어주시면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설명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58분 동안 8년의 여정을 만들어낸 기억여행이라는 연극을 함께 떠나시겠습니다. 연극을 상영하는 동안 좋은 화질의 감상을 위해서 비디오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억여행 함께 떠나시겠습니다. 네. 노란 리본과 함께 떠난 8년의 기억여행 어떠셨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2014년 4월부터 우리 생활 곳곳 구석구석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노란 리본과 함께 떠나보셨습니다. 마지막에 어머님들, 네, 보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에, 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또 울컥하고 말았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 말이 8년이지, 자식을 떠나보내고,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8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죠, 우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의 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건 그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힘도 있겠지만, 아마도 아이들이 어머님들을 지켜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연극 보니까요, 어머님들 연기가 엄청 많이 늦었어요. 그 전에 세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 봤을 때보다 엄청 많이 연기가 늦어서, 네, 보는 내내, 이거는 뭐, 연극 배우가 되신 어머님들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배우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머님들의 연기가 정말 많이 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순서는 감독님과 배우가 되신 어머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순서입니다. 일단 채팅방에 오늘 그 연극을 감상하시고 어머님들과 감독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감독님에 대해 잠시 소개를 드리고요. 어머님들의 소개는 오랜 시간 어머님들과 함께 하신 감독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단 노란 리본을 잠시 소개하면요.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신 어머님들로 이루어진 연극팀입니다. 연극을 통해서 애도하고 투쟁하는 극단 노란 리본은 2015년 10월 김태현 감독님과의 어머님들과의 첫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그 엄청난 인연의 끈이 두 어머님들과 김태현 감독님을 이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후 2016년 첫 작품으로 안산공단 지역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와 그녀의 옷장, 그 다음에 2018년 안산의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작품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2019년 제주도 수학여행에서 보여줄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여고생들이 된 어머님들의 작품 장기자랑, 그리고 오늘 감상하신 참사로부터 8년이네요. 8년간의 세월호를 둘러싼 여정을 바라보는 노란 리본이 된 기억여행. 이렇게 노란 리본이 오랜 시간 연극을 통해서 애도하고 투쟁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그 어머님들 가운데 김태현 감독님이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김태현 감독님은 2005년 극단 걸판 창단 및 대표로 역임하셨고,
2012년 극단 동네 풍경을 창단하셨고 2016년 극단 노란 리본을 창단하시고 현재 예술 감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김태원 감독님의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김태원 감독님께 배우가 되신 어머님들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제 안산에서 기억식 행사를 하고 좀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제 밤을 보내시고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줌으로 함께 하고 계신데, 전 세계에서 함께 우리 공연을 봐주신 우리 4.16 해외연대 식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께도 너무너무 멋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머님들, 배우님들 이제 영상으로 공연 보셨는데, 우리 배우님들도 함께 영상으로 공연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일단 오늘의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말씀이랄지, 공연을 보시면서 또 어땠는지 이런 또 말씀이랄지 한 분 한 분 인사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소개를 드릴게요. 또 때마침 우리 기억여행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준 노란 리본 역할 맡은 우리 영만 어머님 화면에 보이는데요. 어머님 오늘 어떠셨나요? 아까 화면이 좀 끊긴다고 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8주기를 맞아서 이렇게 줌으로나마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엄마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좀 연극이 좀 내용이 무겁다 보니까 많이들 좀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마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어려운 또 여정을 어떻게든 밝게 이끌어 가려고 이 영만 어머님께서 어쨌건 이 묵직한 내용을 어떻게든 관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조금이라도 가볍게 전달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그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그냥 소개를 드릴게요. 순범 어머님 보이네요. 화면에, 네, 초록초록한 식물들과 함께, 노란 머리와 함께 우리 순범 어머님 보이는데, 어머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쑥스럽네요. 이런 줌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쑥스럽긴 한데, 반갑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에 이른 시간에 계속 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뭐라고 할 저기가 많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순범 어머님 말씀처럼 그 사전에 준비해 주신 이 기념식 내용들이 추도사도 그렇고 추도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저녁에서 막 활동하셨던 모습들을 모은 그 동영상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어머님들 아까 순범 어머니 아마 그 감동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우리 동수 어머님 보이는데요. 비디오 한번 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동수 어머님? 비디오를 한번 열어주시고, 이 동수 어머님은 제가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매 공연마다 단원곡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역할을 짧은 순간이지만 맡게 되셨습니다. 동수 어머님 혹시 비디오 여실 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정동수 엄마 김도연입니다. 예, 저도 어쩌다 보니까 한 번도 못 입어본 교복을 평생 계속 입고 있어요. 만나서 반갑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수 어머님 되게 이른 아침인데도 줌으로 접속하면서도 되게 멋있게 패셔니스타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화면에 보이는 순서로 소개를 하자면, 네, 윤민 어머님 나오셨네요. 윤민 어머님은 이번 기억여행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어머님들은 다양한 배역을 맡았지만 우리 윤민 어머님은 정말 어머니 역할로 계속 꾸준히 나오고 계신데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최윤민 엄마 박혜영입니다. 예,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멀리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면 항상 든든한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연극을 일찍 일어나서 봤는데 연극은 연극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그 감동이 와닿지가 않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극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윤민 어머님, 네, 대단히 전략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 연극은 연극이다. 반드시 만나서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 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애진맘 나와 계신데요. 네. 오늘, 네, 사나이 역할로 어머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나이 역할 해주신, 네, 애진 어머님, 김순덕 어머님, 음소거 해제, 네, 허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진 엄마 김순덕입니다. 그 기억 여행에서 사내라는 역할과 엄마 경찰 역할을 하는데 사내라는 역할이 맨 처음에는 세월호 가족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또 함께하고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사내라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사내라는 역할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사내라는 역할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국내외 동포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수도 없이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연기를 하다 보면 각자 맡은 배역에 또 이렇게 몰입해서 이 입장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랬겠구나라고 공감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수인 어머님, 네, 제가 발견했습니다. 수인 어머님, 그 수인 어머님은 또 우리 극단 노란 리본의 대표로서의 또 역할도 하고 계신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년이면은 짧지 않은 시간인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들도 물론 저희만 했었어도 갚겠지만 그 힘을 저희가 얻는 거는 주변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서 얻어가는 거라 이제까지 잊지 않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마음속에 담고 함께 움직인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우리가 줌으로 만나니까 좋은 게 또 하나 있네요. 저도, 대면으로 만나면 다들 마스크를 쓰고 만나니까, 저도 무대에 서 있는 어머님들의 얼굴 말고 일상의 얼굴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줌으로 만나서 그런 게 또 좋은 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봅니다. 예진 어머님, 화면 비디오 한번 켜주실래요? 네. 중간에 이기회 의원이라고 국회의원 역할을 맡으셨는데 네, 나오셨네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2학년 3반 정혜진 엄마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그냥 무대에 섰을 때만으로는 잘 못 느꼈었는데 저희가 연기한 것을 이렇게 줌으로나마 봤지만 제가 보는데도 참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네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 연극을 시작했지만 올해 한 장면이 또 있거든요.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 때 저희 가족과 함께 해준 분들과 같이 음식 나눔하는 장면을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 그 장면이 있으면 좀 더 따뜻해서 감정 분위기가 덜해지거든요. 그 장면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장면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억여행이라는 작품이 세월호 가족분들이 이루어낸 역사들 안에서 장면들을 이제 연극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많은 장면들이 추가될 수 있는 구조의 작품입니다. 앞으로 이 작품은 꾸준히 가져가면서 새로운 에피소드들을 계속 추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작 중입니다. 네, 이렇게 어머님들에 대한 이야기, 네,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하는 부분들은,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감독님 말씀대로 그 팔찌기 기억식 모두 마치시고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와 함께 또 자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머님들 너무너무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 마스크를 뺀 얼굴을 예, 뵙게 돼서 저희도 너무 좋고요. 아까 감독님께서 살짝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계속 팔찌기 뭐 이렇게 애들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더 이상 애들 되는 내용이 없이 네, 더 이상 추가되는 내용이 없이 네, 정말 그 빠른 시일 안에 지금까지 여정도 너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에 빠른 시일 안에 예,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서 이제는 그 기억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추억 여행으로 다시 탈바꿈해서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여행 거리가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예,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어머님들 인사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채팅방에 오늘 그 연극을 보시면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감독님께서 이거는 감독님께서 답하실 수 있는 내용이면 감독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님들 중에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분이 있으시면 지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동안에도 혹시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연극을 준비하면서 이게 조금 광범위할 것 같은데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7분의 어머님들 모두 할 얘기가 많을 텐데, 한가득일 텐데, 굉장히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품 중에 가장 우리가 어렵게 준비했던 작품이다 보니까, 어떤 어머님이 말씀해 보실까요? 편안하게, 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엄마 역을 맡은 우리 윤민 어머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항상 4월은 힘들지만은 올 4월이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힘든 4월이거든요. 우리 감독님이나 우리 연극단원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좀 우울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되게 좀 힘들어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기억여행이라는 작품을 만나서 이 공연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품을 저희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되게 많이 울고 엄마들이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이게 4월이 되면서 공연 자체도 많아지고 또 저희 마음들이 되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여행 공연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너무 세월호에 빠져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올 4월이 저한테는 정말 힘들고 아픈 4월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이 공연 좀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또 이렇게 저희 공연을 보시고 되게 울고 웃고 되게 감동받아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내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너무 힘든데 또 저희 공연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분명 된다라는 걸 제가 체감하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조금 더 제가 기운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뵈면 저는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말씀대로 이 공연 4월 달에 우리가 기억여행하고 장기자랑 두 작품을 공연을 하는데 제가 세어보니 15회 정도의 공연이 잡혀있다고 이틀에 한 번꼴로 공연을 해야 되는 달이다 보니까 한 달의 절반을 다 4월 16일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과정을 이제 어머님들이 겪어야 되다 보니 무척 힘든 여정인데 윤민 어머님 말씀대로 또 이제 막상 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쳐서 관객들이 이제 그 어떤 느낌을 얻을 때 또 좀 이렇게 힘 얻고 또 그 기운으로 또 달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연극하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또 한번 어떤 어머님 누가 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예, 예진 어머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대 밖에 나와서 퇴장하고 난 다음에 엄마들이 광화문 바닥에서 얘기 나누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아픔도 아픔이지만 제가 우리 엄마들을 보는 게 굉장히 아팠어요.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그때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하면서 관객들한테 우리가 이랬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다,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그 목적 때문에 꾹꾹 참으면서 하는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그래서 이 눈물 좀 빨리 없어졌으면 그게 진실규명 되는 건데 언제 될까, 그런 깝깝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아팠어요. 저보다 엄마들을 보면서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참 이 작품은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당사자가 엄마면서도 보는 과정에서 얻는 네, 아픔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작품 준비하면서 엄마들이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려고 하고 이런 또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연출가가 보기에. 어쨌든 공연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대답은 이 정도까지 한번 듣고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의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서로에게 또 아픔이 더 커지는 그런 상태잖아요. 서로 어머님들끼리.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예전의 기억들을 계속 되돌려야 되는 이런 기억여행이라는 작품을 하시는 동안 적지 않게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네, 아주 작은, 저희가 느낄 수 없을 만큼의, 네, 많은 힘듦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요, 연극을 같이 하는 유가족들을 서로 묶어주고 공감하는 많은 시민들과 연대장을 꾸준히 만들어 가시고 있으신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연극 공연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공연의 현장. 예전에도 한번 이런 질문에 답을 어떤 분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영민 어머님께서. 네네네. 네, 손을. 기억여행 하면서 저희 연극으로 만나는 분들은 다 저희 연극에 같이 함께 이제 공감하고 저희 세월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기는 하는데요.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가족들 워크숍에서 저희가 공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가족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다른 공연들도 물론 힘들지만 그 공연을 하게 되겠다는 걸 결정이 되고 나부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공연을 가족들 앞에서 이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매일매일이 그냥 진짜 밥 짓다가도 울고 생각만 하면 너무 막 힘들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그거를 보여주기가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입장이니까. 저희 극단 엄마들도 이 공연을 하면서 똑같은 입장이고 해서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한데 가족들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힘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공연이 가장 힘들었고 또 가장 뿌듯했던 공연이에요. 가족들 앞에서 이 공연을 보여주고 난 뒤에 가족들도 함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연극반들이 애쓰고 있고 이런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월호를 알리고 있다는 걸 가족들에게 조금 인정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족들 앞에서 하고 난 이후에 그게 너무너무 뿌듯한 또 그런 공연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뿌듯한 공연으로 그렇게 기억이 돼요. 가족들도 보고 난 뒤에 너무 연극반 엄마들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힘든 연극을 가지고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세월호를 알리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 걸 들으면서 굉장히 그때가 굉장히 뿌듯하고 하기 전에는 너무 힘든 그런 공연이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공연을 결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었는데 네, 함께 또 가족분들과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네, 느낌을 얻었던 것 같고 만났던 관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관객에 대한 말씀 누구 한 분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얘기해 볼까요? 대표님? 저도 가장 어려웠던 게 저희가 처음에는 학생들 만나는 게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 만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모든 대사가 머릿속에 다 날아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그랬는데 옛날에 분향소 설치되어 있을 때 그 경기도 미술관에서 가족들 회의할 때, 총회할 때 그때 저희가 위에서 공연을 했었잖아요. 처음으로 가족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솔직히 눈에 뵈는 게 없고 전문 배우가 아니라서 무대에서 막 떨고 주저대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 이게 어렵구나. 연기하는 게 그냥 나를 그냥 다 까발려서 다 보여주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거를 느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가족들 앞에서 하고 나니까 진짜 뭐 대통령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와도 겁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무대에서 떨지는 않아요. 왜냐면 가족들한테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마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들 앞에서 했을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기억에 남고요. 아마 처음 그 가족들 앞에서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워크숍은 그냥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장기자랑 처음 했을 때 금산 별무리 그 간디학교에 갔을 때 저희도 어색하고 저희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 학생들이 정말 저희를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봐주고 호응해주고 했던 데서 아, 엄마들이지만 이 고등학생 역할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 또 어떤 고마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도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그 학생들한테서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공연도 되게 제 마음에 남아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장기자랑 공연을 만들고 세 번째 무대로 그 금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진짜 그 친구들이 장기자랑의 배우들을 진짜 자기네 동료들처럼 자기네 또래의 청소년들처럼 바라봐주고 호응해주는 걸 막 느끼면서 엄마들이 우리도 청소년으로 봐주네 학생이 될 수 있네 이런 어떤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질문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공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관객들 반응도 엄청 다양했을 것 같아요. 많은 공연을 하셨으니까. 그 관객들 반응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반응. 아, 이거는 뭐 별로여서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어떤 반응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관객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관객의 반응. 아마도 얼마 안 된 공연들부터 떠올릴 것 같긴 한데, 우리 저기 동수 어머님,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관객 반응 혹시? 기억에 남는 관객이요? 저희 공연 때마다 제일 많이 웃고 웃어주고 울고 아마 우리 연출 감독님이실 거예요. 보면은 진짜 제일 큰 소리로 웃어주시고 또 그 긴장하면서 보는 얼굴이 너무나 정말 선해요. 저희랑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눈에 보이신 분이 저희 이제 센터에 선식 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목소리만 들리긴 해요, 사실은. 네. 저희가 같이 자주 많이 가니까. 그리고 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해화동 공연이었을 거예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오신 적이 있는데 너무 같은, 제가 그때 그 마음을 조금은 본 것 같아요.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힘들었던 시간들, 앞으로 가야 될 시간들, 근데 저희 보고 또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해주시는 말들이 제가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네, 우리가 공연을 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관객들을 만나다 보면 동수 어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정말 비슷한 처지에 혹은
같은 아픔을 겪은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어쩔 때는 또 한편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한편 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또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또 느껴지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순범 어머님 만났던 관객들 중에 생각나는 관객의 반응 이런 거 있었으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또 작년 말에 또 네, 대단한 장소에서 공연도 한번 하고 했었는데 순범 어머니 음소거 한번 해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노트북을 한번 써봤어요. 아, 그래서 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저는 공연을 하면서, 반응들은 항상, 저희와 함께 하는 그분들의 반응들은, 그래서 제가 그 힘을 받고, 그 반응 때문에 그 힘을 받고 또 여기까지 왔고, 그분들의 마음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마음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 갑자기 사실 우리 엄마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그죠? 근데 제가 말을 하는데 좀 미숙하고 좀 쑥스럽고 좀 적응이 좀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 제가 또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그 감정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이 연극을 하면서 사실 엄마들 다 보고 힘들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되게 많았는데, 그분들의 공연을 할 때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다시 해야 되는데 또 일어나서 해야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항상 감동이었어요. 저는 언제가 좋았다 뭐 이렇게 표현은 못 하겠고요. 할 때마다 그분들의 반응, 그분들의 모습,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힘으로 제가 또 이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모여서 그 감동,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항상 공연이 끝나고 끝날 때마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표현을 잘 못하신다고 했는데 엄청 잘 표현되고요. 엄청 잘 느껴지고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아까 윤민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힘들고 이건 사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든데 공연을 한번 하면 관객들 때문에 이거를 끊을 수가 없네 막 이런 느낌.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라는 느낌이 있고, 그 순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나이 많은 역할들을 많이 들어가는 연극들로 준비를 해가지고 뛰는 거 없어. 앞으로 뛰는 거 없고 큐빅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없고 편안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연극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연출자로서 제가 관찰한 관객의 반응을 한마디 좀 드리면은, 보통 연극을 하면 이 웃음 포인트들은 관객마다 약간 코드가 달라서 웃는 장면은 관객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우는 장면은 되게 각 연극에서 비슷한 장면에서 울거든요. 근데 우리 공연은 관객들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정말 자기 맘대로 울어요. 앉자마자 우는 사람도 있고, 배우가 등장하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관객도 있고, 너무 웃기는 장면인데 웃으면서 막 우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공연은 정말 관객들이 눈물 흘리는 포인트가 정말 제각각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질문 넘어가기 전에 아까 윤민 어머님께서 그 손을 잠깐 드셨던 것 같은데. 네네. 감독님이 저를 안 시켜주시네요. 안 보여, 화면에. 나는 화면에 근데 안 보이지? 저는 저한테 제일 어려운 관객,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저희 가족이에요. 남편, 딸, 사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 공연을 보는 날은 엄청 긴장해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하는 공연보다도 엄청 떨리고, 또 이 사람들이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좋은 말을 안 해줘요. 네가 제일 못한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못한 것만 지적을 하니까 저한테 정말 어렵고 힘든 관객은 저희 가족입니다. 식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제가 힘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약간 짓궂으신 관객분들 계세요. 그러면 저희 그 연극 대사에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되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게 되게 신경이 거슬려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그 공연은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 우리 배우님들의 모든 가족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들이거든요. 그 연극 비평가들이 꼭 집에 가면 네 그렇게 비평을 해주신다고. 네.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또 성장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정말 많이 연기력이 느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순범 어머님께서는 말씀을 잘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감독님 제가 보기에는 무대 체질이신 것 같아요. 무대에서 그죠? 연기, 그쵸, 네. 연기력은 엄청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시니 앞으로 배역을 좀 더 많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아마도 감독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극단에 대한 질문이에요. 공연을 하실 때 그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그 소재를 선택하시는 어떤 기준? 그 다음에 또 작품 구성하시는 기준? 어머님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남다른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준을 갖고 소재와 작품을 구성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짧지만, 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공연했던 그와 그녀의 옷장이라는 공연은, 사실은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조차 못하던 때에, 제가 엄마들을 계속 꼬시던 때가 있었어요. 연극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눈치가 있어, 처음에. 근데 막 재미있는 코미디 연극 대본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막 이렇게 제안 드리면서 계속 몇 편의 이제 코미디 대본을 읽었는데 어머님들이 꽂힌 딱 대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와 그녀의 옷장이었고, 이 공연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연은 가족극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했던 첫 번째 공연으로서 우리 이야기가 아닌 그동안 우리 곁에서 손잡아주고 촛불 들어준 이 시민들에 대한 보답의 차원으로 우리가 공연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와 그녀의 옷장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읽었던 대본 중에 가장 꽂혔던 작품으로 공연을 올린 거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면서도 세월호를 읽어주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공연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도 역시 그렇게 읽었던 대본 중에 하나였는데, 옷장을 끝내놓고 다음 작품 뭘로 할까 하다가 그동안 역시 익숙했던 그 작품으로 해보되, 이웃이 원래는 세 집밖에 없었는데 한 집을 더 추가해 봅시다. 세월호 가족의 집을 하나 더 추가하자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사 이후에 이웃들로부터 들었던 아픈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이웃들의 어떤 좀 따뜻한 모습들을 담은 작품으로 각색해서 공연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웃에 대한 공연이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서 우리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도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됐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5주기 준비하던 때였는데, 이게 좀 분위기가 5주기가 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점 잊혀져가는 느낌이 들고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어머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우리가 5년 전 그때 어떤 그 소중한 존재들을 잃어버렸는가를 정말 정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세 번째 작품 장기자랑을 공연하게 됐고, 장기자랑 막 공연 다니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엄마들이 막 신나가지고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데, 수다의 내용 중에 광화문 광장에서 막혀가지고 소변을 못 봤던, 박스로 가린 채 소변을 봤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님들의 무용담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가뜩이나 다음 작품 뭐 하지 고민이 많았는데 어머님들의 그 수다를 듣다가 이걸로 다음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동안 세월호 가족들이 싸워왔던 그 현장의 이야기로 한번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서 한번 세월호 가족들의 여정을 갈무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네 번째 작품 기억여행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번째 여행은 편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노인극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노인극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정말 격려의 글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감? 아니면은 따끔한 어떤 그 가족과 같은 그런 글들이 계속 세팅방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지금 보실지 몰라서 제가 일단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미소가 정말 이쁘신 노란 리본님. 배우 같으세요. 전문 배우 같으시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 항상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글들이 올라와 주셨고, 그 다음에 눈물 여러 번 훔치면서 봤는데요. 정말 훌륭한 연극이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그 관객들의 반응, 기억에 남는 관객들의 반응이 참 다양하셨었는데, 네, 관객들의 지금 반응을 제가, 네, 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연극이 주는 힘을 느낄 수가 있는 정말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감동이었고, 감사합니다. 깜찍한 노란 리본,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라는 글도 올라왔고요. 네, 정말 멋졌습니다. 라는 글도 올라왔고요. 함께 해왔고,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민 어머님 힘든 얘기 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마음을 이겨내시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주신 배우님들께 경의를 보냅니다. 이렇게 아픈 4월에 더 많은 공연을 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 해외 투어를 하실 말씀인데요. 감독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이 끊겨가지고 네, 그러셨어요. 네. 그 해외 투어라는 네 글자를 네, 딱 그렇죠. 들은 거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네, 줌으로 봐도 이렇게 좋은데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면서 네, 해외에 이렇게 투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까지 같이 드립니다. 오늘 각지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무대를 보셨을 텐데요. 별다른 무대 세트가 없습니다. 간단한 큐브 한 6개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비행기 태우려고. 네. 무대를 비행기 태우려고. 약간 농담식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코로나19가 확 풀리고, 저희가 조금 더,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곁으로 달려가서 공연을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네,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그 무대의 그 구성을, 네, 그런 의미로 하셨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네, 그래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 어디든 그냥, 네, 그 박스는 그 동네에 있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머님들 몸만 가시면 되지 않을까. 네, 아주 간단한 그 해결책이 나왔네요. 곧 여러 그 지역에서 어머님들과 직접 만나 뵙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질문들과 올려주신 질문들과 그 다음에 응원의 메시지들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야기로 사회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한 분 더 소개를 좀 드리려고. 네네. 우리 극단이, 저는 연출로서 우리 극단이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돌아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생존 학생들의 가족과 희생 학생들의 가족이 함께 손잡고 무언가를 도모한다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극단의 어머님들은 함께 손 내밀고 손 잡고 같이 4.16 가족 극단 하면 우리 가족들로만 이루어진 것도 첫 번째 특징이지만, 우리 희생 학생의 가족과 또 우리 생존 학생의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게 또 우리 극단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진 어머님 말씀 한번 좀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희생 학생과 생존 학생 엄마가 함께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저 또한도 쉽진 않더라고요.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어머님들이 제 얼굴을 보면은 또 애진이가 생각나고, 애진이를 보면은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많이 아플 거라는 생각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 유가족 부모님들이 먼저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함께 하자고. 애진이가 살아온 게 뭐가 죄가 되냐고, 애진이 잘 크는 거 보고 싶다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옆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크게 뭐 해준 건 없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어머님들이 저를 더 따뜻하게 받아줬고, 저를 더 많이 위로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위로해줘야 되는데, 저를 더 많이 위로해주고, 또 애진이를 더 많이 걱정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애진이가 요번에 말한 것처럼 진실규명을 하다 보니까 지쳐서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도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어른으로서 또 내 아이가 살아왔다고 그냥 주저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야죠. 끝까지. 부모님들이 손 놓지 않는 이상은 저는 손 놓지 않고 꼭 붙들어서 갈 거예요. 연극 중에 어머님이 따라가는 곳 제가 끝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함께 할 거예요. 어머니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비 맞으면 함께 비 맞고, 어머니 울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들 지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할 거니까 지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이 잡은 손 놓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 대사 말씀하시니까,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이런 대사 말씀하시니까 떠오른 대사가 하나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연 대사 중에 노란 리본 영만 어머님의 대사 중에 오래 걸릴 거예요. 아주 오래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거 원래도 좀 아프게 대사할 수밖에 없는 대사인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여행 공연을 하는데 오래 걸릴 거예요. 아주 오래가 너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미라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의 에피소드 안 나오게 좀 빨리, 오히려 바뀐 정권에서 오히려 더 시게 들이받아가지고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아까 연극을 보면서 그 대목이 나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예. 하지만.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 대사, 제가 집에서 이제 공연 전에 연습할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대사를 하면서. 혼자 그 대사를 연습할 때마다 매번 그 대사를 할 때마다 지금도 여전해요. 그 대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 지금 공연에 나오는 대사들이 다 마음이 아프고 실질적인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되게 힘든데, 유독히 그 대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대사를 연습할 때 처음부터 매번 울었어요. 지금도 그 대사를 혼자 읊조릴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거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길이 안 보여가지고 더 막막한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같은 데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 공연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믿었던 어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를 해준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알아요? 네, 저 믿지 못한 정부긴 하지만, 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선물 같은, 그런 것을 또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그동안 또 많은 배신을 당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계속 부여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 질문은 이제 어머님들과 감독님께 던지기 전에, 뉴저지 세사모에서 지금 이게 다들 한 분씩 들어와 계신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여기는 단체로 같이 지금 참석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보니까 저는 이 한 분이 계신 줄 알았더니 뒤에 계신 분들이 배경이 아니라 다 지금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세사모, 뉴저지 세사모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사모 여기 마이크 좀 음소거 한번, 해제해 주시고요. 네, 많은 잘 분들이 들리나요? 와 계신데,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뉴욕 뉴저지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뉴욕 뉴저지 세사모 사람들입니다. 박수 소리 한 10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오늘 4.16 여기 미국은 4월 16일이니까요. 4.16 행사가 있어서 집회를 했고요. 저희들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 다리 아래 공원이 있는데 피크닉 미국인들이 이제 여기서 피크닉 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정말 정중앙에 추모 벤치, 추모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 있지 않겠다고 플래그 달고 벤치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오늘 추모제를 하고 그리고 뒤풀이로 이렇게 와서 자 그럼 5시에 기억여행 온라인 상영회가 있다니까 다 같이 듣자 하면서 최정예 멤버 다 남아서 지금 같이 듣고 있습니다. 100명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극 다 너무 잘 봤고요. 마지막에는 정말 여기 훌쩍훌쩍 다 우셨어요. 여기서도요. 근데 온라인 상영회인데도 이렇게 감동이 전해질 만큼 가슴 아프고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서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면 아마 다 가셔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작품 꼭 5번째는 누워서라도 하실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갈 때까지 꼭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이 저희들도 8년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계속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부탁인 줄 알지만 조금 전에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가슴 아프고 몸 아프면 같이 이렇게 함께 챙기고 건강 만들고 몸도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해서 같이 함께 진실 밝히는 그날 꼭 그날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뉴욕에서 행사 마치시고 추모식 마치시고 함께 이렇게 단체로 100명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우리 인사를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인사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은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도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물론 뒤에서 어머님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외롭지 않게 저희가 뒤에서 꿋꿋이 지키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혹시라도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감독님을 비롯해서 어머님들의 그 당부 말씀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기고 힘을 다시 모아보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한마디씩 당부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네. 네네네네네. 하시죠. 영만 어머니 마이크 열려 있네요. 네. 마침. 저도 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해외 활동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힘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굉장히 힘든 시기여서 그래서 또 어떨 땐 SNS를 또 접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늘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 받고 감사하고요. 아까 윤민 언니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감동을 진짜 느끼면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하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을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전국 투어가 아니라 이제 세계 투어를 할 수 있고 저희 세월호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함께 힘 모아가지고 우리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진 어머님 해볼까요? 네. 먼저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그날 다른 날이 없어요. 여전히 4월 달이라고 해서 더 생각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1년 365일 계속 머릿속에서 예진이가 떠나질 않는데 어제는 유독 생각이 나서 많이 좀 울기도 했는데 어제는 그리워서 울었다면 오늘은 이렇게 줌 대화를 해가면서 가슴 벅차서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오는데요. 감독님이 저희를 보는 그 미소도 너무 위로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사회자님께서 저희가 뒤돌아봤을 때 외롭지 않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말에 또 울컥했고 또 애진 언니, 덕이 언니가 또 저희 곁에 있어주면서 아까 말하는데 눈물이 울컥울컥 나와서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그냥 오늘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벅차서 눈물이 자꾸 나오는데 이 힘 계속
가지면서 힘내서 연극도 열심히 하고 진실규명하는데 애써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수인 어머님? 솔직히 외국에 나가 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밖에 나가보면 다들 애국자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저희도 정말 좋은 소식으로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좋은 그런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해 주시는 마음과 저희가 또 열심히 하는 마음이 합쳐져서 앞으로는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출마하셔야 되겠네요. 아, 정말. 자, 우리 순봉 어머님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이 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또 한 번의 감사함을 느꼈고, 저희가 그런 것 같아. 이제 지금 8년이고, 언제 진실 규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끝까지, 여러분들도 뒤에서 저희 함께 해주신다고 했고, 저희도, 끝까지, 우리 아이들만의 일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저희랑 함께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민 어머님, 네, 말씀.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같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제가 2015년도에 미국에 갔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만났던 분들도 생각이 났고 그때 그분들한테 받은 도움, 감동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또 영상을 보니까 그때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도 또 여기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짧은 세월이 아닌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먼 곳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활동을 계속하고 계셨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한국에 오시면은 저희 안산에 오셔서 저희 아이들 기억교실도 보시고 또 단원고도 한번 들러보시고 또 저희들도 만나시고 그러시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또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오시면은 꼭 한번 안산으로 들려주세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우리 애진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고맙고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네요. 쉽진 않잖아요. 우리 이제 아이가 많이 했던 말인데, 본 당사자가 아닌, 어쩌면 본인의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또 우리나라가 아닌 또 외국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대사 중에 그 대사를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사를 꼭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극단의 막내이자 우리 극단의 미래이며 우리 극단의 다음 작품이 노인극으로만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동수 어머니 해주십시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야행성이다 보니까 일단 보니까 저도 낯이 익는 분들이 참 많네요. 일단 반갑고요. 그때 저희 목공방을 일어나서 갔을 때 반갑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저희 극단에서 미국 쪽으로 초청받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또 못 가게 되고
그 열심히 준비하셨던 그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공연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줌으로 만나는 것도 너무 뜻깊고 감사하네요. 감사하고 진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연 날 때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거든요. 저희 기억여행의 노란 리본은 여러분들이라고. 정말 많은 노란 리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꼭 뵀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님들 말씀 나눠주셨고, 감독님, 마지막으로. 네. 네, 정말 어머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덧붙일 말씀은 없고요. 이렇게 각 지에서 또 각자 다른 시간대에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모아서 같이 만나 주시고 동영상으로 관람하는 것이 연극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화면도 막 느리게 따라오고 이런 포인트들도 있었는데 잘 또 감내해 주시고 또 공연을 공연대로 느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른 아침에 정말 상상 이상의 큰 감동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어머님들과 감독님께서 계속 감사하다, 고맙다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모인 저희들은, 끝까지 지금 그 힘든 상황에서도 버텨주시고, 그 다음에 싸워주시는 어머님들께 저희는 감사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네. 저희야 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지치지 않고 지금 한결같은 길을 걸어와 주시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겠지만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뭐 굳이 드리지 않아도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한 75명 정도가 같이 연극을 관람했고요. 대부분의 보통 그 행사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반 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시고, 뉴욕의 새사모를 비롯해서 지금 170명이 그대로 남아 계세요. 그렇다는 거는, 네, 어머님들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것만 믿으시고, 어머님들 지치지 마시고,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나가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뒤에서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드릴게요. 그 힘으로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하고요. 죄를 진 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든 그 어떤 다른 일이든, 네, 그것이야말로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이고요. 세월호 참사는 그 초석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약속하시면 박수로 오늘의 추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